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경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부진이 이어졌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가 급락에 따른 러시아 금융 불안 그리고 그리스의 정정 불안 등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시장 금리도 일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성장률이 이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월별 움직임이 기복을 보인 가운데 4, 4분기 전체로는 단통법 시행의 영향 그리고 세수 부족에 따른 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미약하였습니다. 수출은 4, 4분기 중에 가공무역과 중개무역 등 무통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와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확장적인 거시 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8%로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해서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의 회복 그리고 전년 하반기 중 물가 하락의 기저 효과 등에 기인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주요국 주가 하락 그리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 금리는 상승 후에 반락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법 확대 그리고 엔화 약세 둔화 등에 따라서 하락을 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원엔 동조 현상이 악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중간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2015년 올해의 국내 경제 전망을 다시 했습니다.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하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경제 성장률은 3.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장률 3.4%는 당행의 종전 전망치,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그 전망치라든가 또 최근의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좀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해서 4, 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 데 기인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통법 시행 그리고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상당폭 부진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에 따른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4분기에 낮아진 수준이 금년 한 해 연간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보면은 전기 대비로 한 1%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런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이는 공급 측 요인인 국제 유가 급락에 주로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 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여 성장세 회복을 계속 지원하되 금융 안정에도 적극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유가와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과 가계 부채 그리고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 내수를 보면 소비나 투자 이렇게 각 부문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유 기자님께서 특히 어떤 부분인지 꼭 집어서 이렇게 여쭤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한 것이 소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잘 아시지만 이제 소득 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는데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가 좀처럼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소비를 그러면 진작시켜야 될 것이냐?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선 가계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 고리는 저는 기업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는 쪽에서, 그래서 고용과 소득으로 같이 선순환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취약한 소비를 조금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결문에 처음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결국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생산 여력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플레 압력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유효 생산 능력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인플레 압력 판단 지표로 GDP 갭을 이제 쭉 사용해 왔고, GDP 갭을 또 하나의 큰 고려 사항으로 해서 의결문에까지 이제 쭉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위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데, 이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이 소위 관측이 불가능한, 소위 불관측한 변수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재 GDP 추정에는 그런 모형이라든가 추정 기법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가 크고 불확실성한 이제 그런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그 GDP 갭의 좀 어떤 그런 그 한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 쭉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좀 앞으로의 인플레 압력 판단 지표를 좀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개혁을 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께서. 그런데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제 개혁이 곧바로 어떤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997, 8년 IMF 위기를 겪고 나서 그야말로 대규모의 어떤 구조 조정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시에 어떤 구조 조정은 물론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어떤 둔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장 전망치를 이제 3.4%로 낮췄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종래 전망이 이제 작년 10월에 한 3.9% 성장이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여건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여건 변화가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한 요인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정 전망을 이제 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4%로 낸 거에 가장 그 소위 다른 기관 또 저희들의 종전 전망치보다 이렇게 0.5% 포인트나 낮게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 4분기 중에 좀 이례적인 요인으로 4,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그게 금년 성장률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3.9% 성장 전망할 때는 4, 4분기를 1.0% 성장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전기비로 제가 말씀드리죠. 전기비 1.0% 증가할 것으로 4, 4분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 전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근 지표를 보니까 4, 4분기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거죠.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그다음에 SOC 관련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된 게 가장 주된 이유였고 단통법에 따른 그 영향도 거기에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최종 숫자가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4,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로 봤을 때 저희들이 1.0으로 당초에 봤었지만 저희들이 한 0.4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 4분기 실적 치가 낮아짐으로써 그것이 금년에 이제 연간 전망치를 낮추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 회복 속도를 나타내는 전기비로 봤을 때는 어떠냐? 작년 2014년도에 전기비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7%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비로 한 1% 내외로 봅니다. 그래서 분기비 1% 내외의 성장세는 그건 충분히 잠재 성장률에 저희들이 부합하는 수준이고 연간 전망률 3.4%도 저희 잠재 수준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기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소위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정하느냐 여부를 볼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뭐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금융 상황 지수라는 하는 것도 있고, 만기금리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 증가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지표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실물 경기 흐름에 비춰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플러스를 갖다 주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한 일부 업종은, 아까 석유화학 업종이나 정유 업종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경제 전체로 봤을 때의 유가 하락은 저희들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 유가 하락은 분명히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는 뭐 그건 명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성장 면에서 보면 우선 뭐 가계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산 코스트 절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뭐 분명히 있고, 저희 뭐 굳이 모형으로 본다면 유가 10% 하락하면 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물가는 뭐 석유류 가격, 그다음에 관련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서 이제 물가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현상이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라 한다면, 유가 하락에 의한 디스인플레이션은 통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좋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저희들 경상수지를 보면 저희들이 뭐 9억 배럴을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수입국이기 때문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어떻든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이제 긍정적 효과가 물론 훨씬 크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꼭 뭐 저희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EU 같은 나라나 일본에서 보면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일본과 EU는 디플레이션에 있거나 또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가 하락이 그런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부정적 효과는 저희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원유 수출국은 상당히 이제 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 수지 나빠지고 재정 수지도 나빠지고, 그에 따라서 원유 수출국이 어떤 그 금융 불안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니다. 가격 변수의 변동이라든가 국제 자금 이동의 흐름의 변화를 가져가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유가 하락은 분명히 우리 경제에는 저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저희들이 이제 성장과 물가 전망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항상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균형적으로 봐서 내놓는 그 베이스라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상하방 리스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물가 쪽에서는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물가 전망 참 어려운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또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게 결국 금년에도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공공요금은 유가하고도 많이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의 동향인데 저희들이 유가를 물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에너지 전문 기관의 전망치를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그 패스를 저희들이 받아서 전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가에 관해서는 좀 편차고 있을 거로 보는 게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리고 유가의 향방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질 줄은 얼마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급 요인 외에 다른 비경제적 요인까지 막 그 가세를 해서 유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이 정말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물론 그 상하방 다 리스크가 있는데 어느 쪽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후에 우리 조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4사분기가 아까 저희들이 봤던 당초 1.0에서 0.4 정도로 낮아졌고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요 영향만 본다면 그것이 금년도 연간 전망치를 한 0.4, 0.5 정도, 0.45% 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3.4의 의미를 그렇게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4사분기 영향이 워낙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드 같은 경우는 전망할 때 이렇게도 봅니다. 4사분기 대비 4사분기를 보죠. 그것이 한 해 중에 통장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4사분기 대비 4사분기. 만약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3.4보다 저희 흐름 그대로 이어진다면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연간 성장률을 계산할 때 이게 저희들이 아까 4사분기 대비 4사분기로 보는 방식이 있고 연간 전체 대비로 보는 방식이 있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간 전체 대비 연간 전체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3.4%를 너무 이렇게 0.5% 포인트 낮춰갖고 경기를 상당히 어둡게 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드리는 것이고요. 1% 포인트로 이렇게 좋아진다는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의 유가 영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세계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좋아질 거고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고 사실상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라든가 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매 분기별 성장률이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7%에 그쳤던 거고 금년에는 그보다는 흐름이 나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